국민의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민경욱과 가세현 그리고 공병호 등 보수도 극우도 아닌 이상한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과 함께 부정선거에 관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지부조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우가 포도를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 위에 있는 포도를 열심히 따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그것에 실패를 하고 여우가 하는 말, 저 포도는 쉬어서 먹을 수 없었을 거야. 포도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포도를 먹지 못하자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죠. 자기 위로 또는 자기 합리화로 바꿔버리죠. 그 후에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란 포도를 먹어보지도 않고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죠. 이 확증 편향의 가장 큰 사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키몰 제독이 일본의 암호를 해석해서 공습을 예측하고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싸우기 바빠서 절대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을 거야란 확증 편향에 빠지는 바람에 미국은 진주만에서 대패를 했죠. 이번 4.15 총선에서 미통당은 극우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들의 알 수 없는 힘을 믿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심지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4.15 총선 대패를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미통당이 이긴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서 선거에 참여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통당은 하루 정도 자기 반성을 한 듯 보였으나 엉뚱한 총선 패배의 원인을 내놓고 총선 패배를 인정하는 세력과 인지부조화를 겪으면서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 선거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에 졌어라는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대승을 했어도 기뻐하지 않아 이것이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어디서 훔쳐온 빈 투표용지를 들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QR코드를 썼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고 주장도 해보고 이젠 선거 득표 비율이 숫자가 이상하고 CIA가 개입됐다라는 뻥도 쳐봅니다. 급기야 미국의 저명한 부정선거 전문가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완벽한 부정선거인 양 확증 편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증거와 행동들이 왜 인지부조화를 겪은 확증 편향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QR코드. 이 QR코드 안에는 모든 선거인들의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바코드였는데 왜 QR코드로 바꿨느냐? 선관위 해명은 바코드보다 공간 활용이 편하기 때문에 QR코드를 사용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QR코드는 엄청난 암호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암호화 코드로 판독기로 읽기만 하면 QR코드의 정보가 바로 읽혀지고 그것이 부정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이것을 이용한다? 만약 부정선거에 QR코드가 이용되었다면 부정선거 조작자들의 지식 수준이 평균 이하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부정선거에 QR코드를 이용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4.15 총선에 사용된 빈 투표용지 6장이 나왔다. 그래서 부정선거다. 만약에 도장에 찍힌 투표용지가 나왔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빈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것은 선거관리 부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닌 것이죠. 더 의문은 어떻게 저 투표용지를 가져왔지? 이젠 하다 저런 것도 훔쳐오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세 번째, CIA와 백악관 청원 등 미국이 나섰다. CIA의 월터 미베인 교수의 의뢰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수 정훈이라는 사람이 의뢰로 밝혀졌고 백악관 청원은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청원을 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지난 18대 대선 때도 백악관 청원이 있었고 미국의 대답은 내정 간섭이라 대답할 수 없다란 회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회답이 오겠죠. 원래 미국의 백악관 청원은 미국과 관련된 내용만 청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 백악관 청원을 한 것은 가짜뉴스 만들기와 자신들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극우 세력들을 위한 메시지인 것이죠. 네 번째,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확실하게 극우 세력들이 확정 편향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이 월터 미베인의 교수의 인터뷰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면 몇 가지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신이 표현한 부정선거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속의 용어일 뿐이다. 꼭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속에 입력해서 부정값이 나온 것 뿐이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이 사전투표를 단일투표로 계산해서 데이터값을 산출했었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전선거에서 구멍 숭숭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투표하지 마세요. 도둑 맞습니다. 사전 투표하면 도둑 맞아요. 도둑 놈들. 아니 법은 몰라요? 법은 몰라? 정부에서 사전 투표하는데 투표하지 말라는 뭔 소리요? 투표하지 말라는 뭔 소리요? 정부요? 아니 국가에서 사전 투표하라는 수전 투표하라는 하지 말라는 이 인간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무슨 소리야? 국민이 지켜야지. 뭔지 알아서 그 사진만 보면 우리 표명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안 써요. 기자들이 안 쓰니까 우리 양에 얼마나 선동을 하고 다녔으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보시죠. 또 동그라미, 이런 스티커가 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수 유튜버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정치 상황과 그 당시 투표 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데이터값만 입력한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투표가 일어난 나라의 수준과 한국 정치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교 대상이 불가합니다. 이란,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콩고, 케냐, 볼리비아, 이 나라들의 정치 환경과 시민의식,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과 시민의식을 같은 지표로 비교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